야, 이거 보일러 난방이 참 불합리한 거다. 더 효율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러고 기존의 바닥에서 그 위에다가 새롭게 모듈판을 놓고 배관을 하고 다시 마감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열 효율이 높고 난방 효율이 높으니까 또 운영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 누진세라는 게 가정용 전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일반 전기라 산업용 전기에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유치원, 학교 또 이런 건물 이런 데는 다 일반 전기라고 보면 되고 뭐 교육용이다, 농업용이다 따로 분류는 해 있지만은 또 산업용이다 분류는 돼 있지만 그냥 통틀어서 일반 전기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에 가정용 전기만 누진세가 있는 걸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뭐 LNG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뭐 중앙 집중 난방이 들어오고 난방 문화가 그렇게 흘렀으니까 전기로 난방한다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누진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알고는 있지만은 난방을 해야 되는데 누진세가 걸리는 거죠. 그 누진세가 생긴 시점이 전기를 좀 아껴 써라. 가정에서 막 쓰지 말고 300kW 정도 월 그 정도 수준에서부터 조금씩 그 과세를 좀 부과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 가전제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가동시키면 300kg 다 넘거든요, 한 달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다 돌아가면은 이제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게 되면은 굳이 가스 난방을 안 하고도 방 하나, 두 개 정도는 전기로 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아파트나 이런 노후된 아파트의 난방 설비가 좀 노후된 데는 건식 난방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열 효율도 좋고 그렇게 하는 걸 또 권하고 있고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온돌 문화가 우리나라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나무로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하는 것도 다 돌이 바닥에 깔려 가지고 그래서 돌이 축열이 되고 그게 이제 아침까지 그 다음날 낮까지도 따뜻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돌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연탄으로 해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여기다 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LNG로 다 해서 하다 보니까 방바닥이 따뜻하고 그 방바닥에 열이 대류를 일으켜가지고 공간 난방이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방 문화가 결국은 전 세계의 그 난방의 규격이 아닌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거밖에 몰랐던 거죠. 근데 누군가가 야, 이거 보일러 난방이 참 불합리한 거다. 더 효율적이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 그러고 생각을 해서 고급 아파트, 고급 주상복합을 새로 지을 때는 세대에 맞는 개별 난방으로 추천을 해서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분양을 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또 다른 더 좋은 난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가스 배관 공사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난방 배관을 하면서 배관을 덮는 시멘트가 또 두꺼워지고 그만큼 이제 건물의 하중도 생기고 층고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다 생략이 된다면은 전제는 이제 누진세가 없다는 가정하에라고 해야겠죠. 거기에다가 어떤 난방 시스템을 접목을 할 것이냐. 결국은 전기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케이블도 할 수가 있고 필름도 할 수가 있고 건식 난방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접목을 할 수가 있겠죠. 태양광도 설치해서 난 거기서 발전하는 전기로 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선택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동파 방지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온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실내 온도가 내려가면 스스로 작동을 해가지고 다시 온도를 유지시켜주고 그런 건데 마찬가지죠. 히팅 케이블로 한다고 해도 일정한 온도를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동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온도에 맞춰서 일정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게 한다든지 그건 똑같은 원리거든요. 단 하나 편리한 거는 와이파이 조절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밖에서 온도를 또 올리고 내리고 할 수도 있고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예약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그런 난방 관리를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커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건축을 할 때부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설 업체에서 메토는 뭘로 하실 건지 선택해서 그걸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개인이 하겠다 나는 그 분양가에서 빼라 이럴 수도 있겠죠.
바닥에다 하느냐, 벽에다 하느냐, 천장에다 하느냐, 이제 그 공간의 어떤 선택의 범위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바닥에 하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구들장 뭐 우리 문화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열은 그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냉기는 위에 천장에다 붙여서 에어컨은 내려오잖아요. 그렇듯이 바닥에 난방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대류 현상으로 순환을 시켜서 공간을 대표주는 건데, 바닥 난방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로서는 하나는 이제 필름 난방, 난방 필름이라는 거를 바닥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전기를 기준으로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히팅 케이블을 건식으로 해서 시멘트 안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지금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건식 온수 온돌이라고 전기 보일러를 설치해서 거기서 건식으로 물을 순환시켜서 위에 시멘트 안 덮고, 그렇게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 기존의 건설 업체에서 아파트 지면서 의뢰 당연히 배관을 하고 그 보일러로 순환을 시켜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입주자들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것 뿐이죠. 기존에 돼 있는 데 중에 난방이 잘 안 된다거나 노후된 배관이 골고루 열이 퍼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바닥에서 그 위에다가 새롭게 모듈판을 놓고 배관을 하고 다시 마감재를 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열 효율이 높고 난방 효율이 높으니까 또 운영 비용도 적게 들고 하니까 그렇게들 많이 쓰시는 거죠. 대부분은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불편함을 또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난방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분들, 보일러 아무리 틀어도 우리 따뜻하지가 않아,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전기 난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진세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관만 교체해서 다시 위에다가 마감재 덮으면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효율적일 수도 있죠. 거주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한 온도만 올라가 주면은 더 이상 보일러가 작동 안 되고도 계속 온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또 단열도 중요하고. 그런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잠만 자고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불합리한 거죠. 난 낮에 굳이 이거 그 워밍업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금방 따뜻하게 해놓고 아침에 잠깐 눈 붙이고 나올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불합리한 거죠.